안녕하세요. 컬처 인사이드 MC 박민설입니다. 독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든다고 하는데 매년 이곳에 가면 붐비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죠. 지난주 폐막한 서울국제도서전의 식지 않는 인기 요인 살펴봅니다. 그리고 100만 관객을 넘긴 공포영화 백룸처럼 기존 흥행 공식을 벗어난 영화들이 던지는 질문. 틀에 갇히지 않는 싱어송라이터 4집으로 돌아온 이승윤 만나봅니다. 속보이는 랭킹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참교육 작품 탑5 알아볼게요. 매일 오픈런 소식이 들려올 정도였죠. 얼마 전 막을 내린 서울국제도서전에 올해도 15만 명이 다녀가면서 열풍이 이어졌는데요. 도서전이 2030 세대의 축제로 성장한 배경, 그리고 흥행 뒤에 남은 과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올해도 개막 첫날부터 구름 인파를 자랑한 서울국제도서전. 닷새 동안 16만 명이 다녀가면서 역대 최다 관람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점심시간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좀 점심 때 빠져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네요. 전체 성인 독서율은 떨어져 가는데 이곳 서울국제도서전은 갈수록 흥행하는 현상. 그 중심에는 이곳을 가득 채운 2030 세대가 있습니다. 은 책 안 읽는 나라에서 꾸준히 가장 높은 독서율을 유지해온 세대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책을 취향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즐기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까지 확산하면서 도서전 열풍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확실히 그걸 진짜 힙한 걸로 느낀다라는 감상을 많이 받았고 그래도 그렇게라도 책이 좀 친숙하게 다가온다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불교 박람회처럼 코로나19 이후 젊은 세대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직접 만나 연결되는 경험을 추구하는 것도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독자들이 만나고 싶은 주인공은 이제 출판사 편집자들로까지 넓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출판사 직원분이시다 보니까 다독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분의 식견이나 어떤 가치관 이야기 같은 거를 듣다 보니까 좀 흥미롭고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텍스트입 열풍과 현장만의 특별함, 그 매력이 가장 잘 담긴 게 도서전 한정판 책과 다양한 굿즈입니다. 오전에 10만 원 조금 안 되게 썼는데 처음에 이제 한정 굿즈나 어떤 책을 구매하면은 굿즈 특별판으로 나오는 거나 도서전 다가오면 또 친하겠는데 이런 걱정도 좀 되시나요? 네. 다만 서울국제도서전이 계속 지금 같은 형태로 잘 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질문도 존재합니다. 흥행과 함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면서 문학과지성사는 올해 유료 굿즈는 팔지 않고 책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올해 유독 잇따른 대안도서전들도 고민을 던졌습니다. 독자와 만날 기회가 드문 소규모 출판사들이 참가사 선정에서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출판 관련성이 적은 대기업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일부 출판사들이 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며 비슷한 기간 곳곳에서 자체 도서전을 연 겁니다. 내년에도 꼭 보자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탈락을 하고 나니까 서울에 있는 독자님들을 만날 기회가 사라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꼭 국제도서전에 참여해야만 서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나? 그건 아니더라고요. 도서전이 축제로 자리 잡은 건 반가운 일이지만 1년에 한 번뿐인 국내 최대 규모 책 축제로서 출판 생태계 전반을 위해 할 역할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진입니다. 글로벌 흥행작, 20살의 미국 유튜버가 만든 공포영화 백룸이 국내에서도 깜짝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이처럼 스타 배우, 유명 감독, 또 수백억이 들어간 대작이 아니어도 성공하는 영화들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흥행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영화 백룸이 우리 영화계에 던지는 질문 알아봅니다. 장편 영화 연출 경험이 없는 2005년생 유튜버가 만든 이 작품은 국내 관객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외화 공포 영화로 7년 만의 기록입니다. 인터넷 괴담을 자신만의 세계관으로 확장해 2030 세대를 극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To the Korean audience who stepped into the world of Backrooms with us, I really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you all, and your incredible support has meant so much to me and everyone involved with the production of this film. 반면 톱스타들이 내한해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던 할리우드 대작은 기대만큼의 흥행 성과를 내지 못했고, 배우 강동원이 아이돌이 된다는 설정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 역시 관객몰이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속편과 스타 캐스팅이 한때 흥행 공식으로 여겨졌지만 이젠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관객을 사로잡을지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시장에 공식이 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것 자체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잘 나가는 감독 역시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신인들에겐 기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발한 기획력이 있다면 승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적으로 엄청나게 컨셉슈얼해가지고 사실 내러티브나 뭐 이런 게 조금 아쉽고 떨어지더라도 20자로 후킹을 주고 그걸로 그냥 영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영화들을. 그래서 트렌드를 쫓기보다 각자의 고집스러움과 개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개인적인 것이 아주 보편적인 것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내가 정말로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든 이제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게 오히려 나오지 않나? 최근 막을 내린 신인 감독 등용문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도 독창적인 서사로 관객과 만나려는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신인들이 내일의 거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2의 제3의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이 탄생하려면 사실 절대적으로 신인 감독님들을 발굴해야 되거든요. 지원해야 되고 신인들을. 그렇다면 엄청난 물량 공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버가 만든 공포 영화가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은 것처럼 오늘의 새 얼굴들이 내일의 또 다른 백룸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문화 인터뷰 시간입니다. 음악 경연 프로그램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우승자도 반짝 인기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싱어게인에 등장하자마자 큰 관심을 받았던 이승윤은 이후로도 자기만의 색이 있는 싱어송라이터로 성장했습니다. 데뷔 10년의 내공을 담아 정규 앨범으로 돌아온 가수 이승윤을 만나봅니다. 원곡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자기 색깔로 재해석한 곡들입니다. 시청자의 공감까지 얻으며 한 방송사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 트로피를 안았습니다. 음악적 내공이 탄탄하다는 찬사가 이어졌지만 이승윤은 처음부터 죽기 살기로 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악을 사실은 엄청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으면서 열심히 했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노력했다가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맺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커서 저는 그냥 보통의 어떤 그 당시 그 나이 때 하는 삶의 루트를 다 살면서 음악은 약간 근데 난 덤으로 음악도 해 이런 느낌으로 20대 초중반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대학가요제 출전에 이어 밴드 활동, 신곡 발표, 앨범 발매까지 차근차근 음악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30이 넘고 직업인으로서 음악을 계속할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했습니다. 1라운드나 2라운드 정도까지만 가도 그래도 내 음악이 아주 나 혼자 골방에서 혹은 나 혼자 얼토당토하는 걸 만드는데 좋다고 우기는 건 아니구나 라는 정도의 평가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 경연 프로그램 우승은 이승윤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2021년 가을 첫 정규 앨범에 이어 이듬해 단독 공연을 열었습니다. 제 음악을 잘 만들어서 휩쓸리지 않게 잘 만들어서
요 길을 가고 싶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좀 뚜벅뚜벅 걸었고 그렇게 일집을 내고 제가 열었던 콘서트거든요. 너무 감사했고 그런 규모의 공연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두 번째 앨범으로 이승윤만의 색깔이 더욱 짙어졌고 세 번째 정규 앨범은 이승윤을 우리 대중음악의 대표적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를 잡게 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상 상관왕이라는 명예도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이승윤 펑크맨. 기분은 솔직히 안 좋다 그러면 거짓말이고요. 기분 너무 좋았고 통쾌하기도 했고 내가 어떤 길에 들어섰구나라는 기분보다 내가 가는 길에 동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생겼나 보다라는 기분을 느꼈고 그렇다고 인기만을 쫓진 않습니다. 지난 5월 단독 공연이지만 동시대의 대중음악인 8팀을 야외로 불러 모아 축제 같은 무대를 꾸몄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연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야외의 어떤 공간에서 공연을 하고 싶다가 사실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단독 공연이지만 와주시는 분들, 관객분들이 축제처럼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그러려면 제가 존경하는 아티스트 분들을 모셔서 적어도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잘 하지 않는 류의 공연을 한 번은 해보고 싶었다. 아직 40이 되지 않은 젊은 음악인에게 자기 색깔이 분명하다고 말하는 건 모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승윤이 분명한 자기 음악으로 우리 대중음악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만큼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이번엔 랭킹을 통해 문학의 핫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컬처 인사이드가 선정한 속 보이는 랭킹.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회의 경종을 울린 참교육 작품 탑5인데요. 글로벌 1위 시리즈의 교권 보호국부터 법을 바꾼 영화까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작품들 알아볼게요. 먼저 5위는 다양한 이슈를 낳고 있는 화제의 시리즈 참교육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교권보호국은 오늘부로 이 학교를 참교육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악성 민원에 무너진 교실, 교사를 무시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참교육도 거침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권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다. 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1위, 48개국 탑10에 진입하며 세계적으로도 돌풍을 일으켰죠. 속이 다 시원하다, 판타지일 뿐이다 시청자 반응도 엇갈렸는데요. 현실에서도 교권보호국 신설에 대한 정책 논의가 이어질 정도로 사회적 반향도 뜨겁습니다. 저는 이제는 행동하고 결단을 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교실 교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꼭 필요한 질문을 하고 있네요. 나화진입니다. 이어지는 4위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낸 장르의 드라마 시그널입니다. 22, 영산서 이재환입니다. 무전기로 연결된 20년 전 과거와 현재, 장기 미제 사건을 다룬 드라마의 인기에 실제 사건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이제 27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계기도 됐습니다. 당시 기획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장기 미제 사건을 다루는 아이템을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만들어보자. 드라마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모티브의 에피소드도 다뤘는데 진범이 검거됐을 때 시그널이 소환되기도 했죠.
원래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했던 두 번째 시그널은 주연 배우 조진웅의 학폭 관련 이슈로 미뤄졌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사회에 또 어떤 화두를 던질지 기대해봅니다. 진짜였어. 3위는 학교 폭력을 공론화한 넷플릭스의 시리즈 더 글로리입니다. 멋지다, 현진아! 영혼까지 망가진 학교 폭력 피해자의 처절한 복수를 그린 더 글로리. 넌 지금부터 그냥 당하는 거야. 내가 그랬던 것처럼. 배우들의 실감나는 너 그게 연기와 무슨 뜻이야? 몰입도 높은 전개로 뭐가 더 남았다는 세계적인 거야? 공감을 잡지 마.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뭔데? 시리즈의 인기에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는 과거 학폭 의혹이 재조명되고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처분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졌죠. 그러면서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나 권선징악, 인과응보, 얘들아 그런 거 있으니까 나쁜 짓 하면 안 돼. 우리 모두가 관심 가져야 할 이슈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시리즈였습니다. 이어지는 2위는 군대의 민낯을 보여준 DP입니다. DP가 뭔데? 탈영병 잡는 체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군대의 모습을 보여준 DP. DP의 목적은 데려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군대 내 폭행 사망 사건, 총기 난사 사건 등 실제 사건들도 다시 조명됐는데요. 원작 웹툰 작가가 극본을 맡아 DP였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풀어낸 이야기였죠. 네 머릿속이 제일 위험해. 우리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일들이 아니다. 당시 유명인과 그 자녀들의 병역 비리 논란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신드롬급 인기에 국방부에서 해명까지 내놨죠. 질문을 던지는 작품 DP. 좀 더 나은 군대를 만드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네 마음이 편해질까?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참교육 작품 탑5 대망의 1위는 법을 움직인 영화 도가니입니다.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처음이시죠?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실화를 다룬 도가니. 여기 애들은 심심하면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놀아요. 지금은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한 황동혁 감독이 고민 끝에 연출을 맡았었는데요. 그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안이 그 청각장애인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영화로 만드는 의의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실화에 반도 담지 못했던 원작, 그리고 원작보다 훨씬 수위를 낮춘 영화. 좀 많이 끔찍했죠. 그냥 이런 게 왜 또 영화로 만들어져야 되나? 관객들은 분노했고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장애인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졌는데요. 제2의 도가니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언제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 우리 동네 도서관을 꼽을 수 있죠. 전국의 도서관들이 여름을 맞아 디지털 디톡스부터 밤샘 독서 캠프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이 쿨한 도서관에서 더위도 잡고 문화도 만끽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컬처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ide by side, I feel it.